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피곤할까?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 이런 마음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식들이 전화해도 뭔가 부담스러워. 내가 잘못 말하면 서운해할까봐 조심하게 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털어놓으십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가 예전 같지 않아. 서로 할 말이 없더라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이 불편해.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처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게 두려워진 겁니다. 오해받는 게 피곤해진 겁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게 지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상한 건가? 나만 이런 건가?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사람은 20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에 서로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린다. 그렇다고 멀어지면 추위에 떤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적당한 거리를 찾으며 산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남겼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들이 왜 이렇게 와닿으시나요? 쇼펜하우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천천히 깊이 답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사람이 싫어지는지, 그 이유를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 후반전의 마음관리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말들은 마치 오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타인의 시선을, 그리고 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가 남긴 핵심 사상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듣는 척하지만 사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조금 있다가 나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하면서 화제를 돌립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식은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해? 하며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빠서 그랬을 뿐인데 왜 엄마가 상처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신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당신은 섭섭하지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들을 보며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본다. 당신의 상처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상처로 바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인간 본성에 대한 정직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타인에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평온을 찾아야 한다. 이게 바로 그가 평생 추구한 철학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싫어지는 이유, 그건 우리가 인간 본성을 점점 더 정확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친구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가족은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사람들은 내가 베푼 만큼 돌려줄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점점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정서적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 마음을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피곤해질까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든다. 60대를 넘어서면 우리 몸의 체력이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오래 걷기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체력도 똑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을 견디는 힘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누가 서운한 말을 해도 금방 잊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걸립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정 회복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마음의 충전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소모된 마음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 만나면 또 마음 상할 텐데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대와 실망의 패턴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친구, 동료, 이웃, 가족.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도 알아줄 거야.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대부분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사람 일이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10번, 20번, 50번 반복되면 우리 마음은 학습합니다. 아,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먼저 마음 주면 손해구나.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망하게 될 거야. 세 번째 이유는 욕망이 줄어들면서 타인의 필요성도 줄어든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개념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망이 줄어든다. 욕망이 줄어들면 타인에 대한 필요도 줄어든다.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때는 욕망이 많았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인맥도 필요했고, 친구도 필요했고, 사회적 관계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으로 접어들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성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릴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힘들게 사람 만날 필요가 있나? 이건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의지의 소멸이라고 불렀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평온이 찾아온다.
네 번째 이유는 감정적 민감도가 높아진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피곤합니다. 작은 온도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무심코 지나쳤던 말들이 지금은 가슴에 박힙니다. 아니,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그렇게 본 거야? 이건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정직해진 겁니다. 젊을 때는 참을 힘이 있었습니다. 참자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민해진 게 아니라 솔직해진 거라는 걸. 자, 이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 냉정한 철학을 펼쳤는지 그의 인생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감정적으로는 황폐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차갑게 사업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무시하고 경쟁 상대처럼 대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건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유명한 작가가 되려고 했고 아들이 철학자가 되려는 걸 비웃었습니다. 넌 성공 못할 거야. 내가 유명해지는 동안 너는 잊혀질 거야. 어머니의 이 말은 쇼펜하우어에게 평생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국 둘은 심하게 다투고 평생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쇼펜하우어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의 철학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나를 이해하는 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다. 쇼펜하우어는 연애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었지만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성을 불신했고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도 사이가 나빴습니다. 특히 헤겔이라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와 라이벌 관계였는데 헤겔의 강의 시간에 맞춰 자기 강의를 열었다가 학생이 한 명도 안 와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쇼펜하우어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다. 타인은 나의 적이다. 고독만이 유일한 평온이다. 그는 말년에 개 한 마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아트만이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인간보다 낫다. 너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 장면이 슬프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공감이 되시나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장면에서 자신을 봅니다. 나도 사람보다 반려동물이 더 편해. 나도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쇼펜하우어의 삶은 배신과 고독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그 고독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이 온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나이가 들면 왜 마음이 더 민감해질까요? 왜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노후라는 시기가 갖는 특별한 심리적 조건 때문입니다. 1. 감정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 젊을 때는 감정의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오늘 싸워도 내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아도 금방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경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뇌의 가소성이 떨어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더 오래 남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노후는 정서적 취약기입니다. 은퇴, 건강 악화, 친구의 죽음 등 상실을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의 체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았다고 칩시다. 젊을 때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내가 부담스러운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며칠씩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건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취약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 나이가 들면 우리는 압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화해하면 되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다릅니다. 나중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상처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내 남은 시간에 이런 상처까지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굳이 참으면서까지 만날 이유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3. 사회적 역할의 변화. 젊을 때 우리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직장인, 부모, 자식, 친구, 이웃. 각각의 역할이 우리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 인식이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역할이 줄어듭니다. 퇴직하면 직장인이라는 역할이 사라집니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 역할도 줄어듭니다. 친구들이 떠나가면 사회적 관계도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이런 상태에서 타인의 말 한마디는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이제 쓸모가 없네? 이건 피해의식이 아닙니다. 역할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4. 마음의 에너지 보존 본능.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껴 씁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입니다. 꼭 필요한 일에만 힘을 씁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감정적으로 소모가 큰 관계를 자동으로 거릅니다. 복잡한 관계를 피합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내면으로 향한다. 외부 세계는 점점 멀어지고 내면의 평온이 중요해진다. 우리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족, 친구, 사회. 각각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수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젊었을 때 경수 씨는 자식 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내 자식만 제시도 김계속금은 잘 키워야지.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다 대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수 씨는 서운합니다. 아들들이 명절에만 얼굴을 비춥니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경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며칠 전 경수 씨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 아들은 대충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경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마음 많은 부모님들이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주지만 자식은 자기 삶을 사느라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자식들도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직장, 배우자, 자기 자식. 부모는 자식이 인생의 전부이지만 자식에게 부모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상처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기대를 줄여라. 자식이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스스로 평온을 찾아라. 경수 씨는 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들들이 연락 안 해도 괜찮아. 그들도 바쁜 거니까. 나는 내 삶을 살자.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대신 혼자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관계는 기대를 놓을 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순자 씨는 올해 65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50년 지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친했습니다. 고민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순자 씨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합니다. 자식이 좋은 회사에 다닌다. 손주가 잘생겼다. 남편이 연금을 많이 받는다. 처음에는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쳤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 자신의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친구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외로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우리 손주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어. 순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 뒤로 순자 씨는 친구를 덜 만나게 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우리는 오랜 친구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도 자기 삶에 바쁩니다. 나의 고통보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 씨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친구에게 깊은 공감을 기대하지 말자. 가볍게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는 정도면 충분해. 기대를 낮추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친구는 가까워질수록 가시에 찔린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명호 씨는 올해 70세입니다. 35년간 회사에 다니다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직후 명호 씨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현실이 달랐습니다. 아파트 이웃들은 명호 씨를 거의 모릅니다. 지나가면서 인사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동창회에 나가봐도 어색합니다. 다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바쁩니다. 명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이게 가장 힘든 깨달음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사라진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도 참석하고 결정도 내리고 사람들이 명호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초대도 받지 않습니다. 명호 씨는 처음에 이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잊혀지는구나.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구나. 사회는 원래 그런 곳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사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명호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남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쇼펜하우어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사회의 평가는 허상이다. 진정한 평온은 내면에 있다. 거리두기의 지혜 감정 온도 조절법.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관계가 왜 힘든지 그 이유를 철학적 심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당한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감정 온도를 낮춰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 온도입니다. 감정 온도가 너무 높으면 쉽게 다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기대가 크고 실망도 큽니다. 반대로 감정 온도가 너무 낮으면 관계가 차가워집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만 남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적정 온도입니다. 따뜻하되 뜨겁지 않은 온도. 관심은 있되 집착하지 않는 온도.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전화를 안 했을 때 감정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됩니다. 왜 전화를 안 해? 나를 신경 안 쓰나? 섭섭해. 감정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됩니다. 전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상관없어. 적정 온도는 이렇습니다. 전화가 안 오네. 바쁜가 보다. 나중에 연락 오겠지.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감정 온도를 낮춘다는 건 무감정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반응의 강도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과도한 기대에서 온다. 기대를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2. 말의 온도를 조절하라. 감정 온도가 높아지면 말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의 말은 관계를 태워버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다고 칩시다. 감정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맨날 이래?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 말은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관계에 금이 갑니다. 적정 온도의 말은 이렇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보자. 무슨 일 있었어? 이 말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관계가 유지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말은 인간관계의 온도계다. 차가운 말은 관계를 얼리고 뜨거운 말은 관계를 태운다. 미지근한 말이 관계를 유지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거친 말도 용서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한 번 한 말이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3. 기대를 명확히 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암묵적 기대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고 기대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지. 당연히 연락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하겠지. 하지만 상대방은 우리 기대를 모릅니다. 그래서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명확한 기대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 받으면 좋겠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명확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족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기대의 여지가 사라지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는 명확할수록 좋다. 모호한 기대는 실망만 낳는다. 4. 인간 본성을 이해하라.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인간 본성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본성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덜 상처받습니다. 친구가 내 말을 안 들어줘도 원래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자식은 자기 삶에 바쁜 거야. 당연해. 이웃이 무심하게 대해도 사람들은 원래 남에게 관심 없어.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평온의 시작이다. 경계해야 할 두 극단.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완전히 멀리해야 하나? 혼자 살면 되는 거 아냐?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 적당한 거리입니다. 완전히 멀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극단으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극단 일은 지나친 친절과 희생. 어떤 분들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친구를 위해.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남은 건 허탈함 뿐입니다. 내가 뭐 했지? 나를 위해 산 게 있나?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너무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경계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건 미덕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다. 노후에 이런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나는 필요 없나? 하지만 이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계를 설정하지 않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극단 2는 과도한 거리두기와 고립. 반대로 어떤 분들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 만나봤자 상처만 받아. 그래서 아예 관계를 끊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만남도 거절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힙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완전히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고립은 우울증, 치매,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혼자 살았지만 완전히 고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지인을 만났고 편지를 주고받았고 산책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필요하지만 고립은 위험하다. 적당한 거리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에 서로 체온을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떱니다. 그래서 계속 거리를 조정합니다.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안전한 거리를.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이런 겁니다. 자식과는 관심은 있되 간섭하지 않는 거리. 친구와는 가볍게 만나되 깊이 기대하지 않는 거리. 이웃과는 인사는 하되 사생활은 지키는 거리. 이 거리는 사람마다, 관계마다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조정하는 겁니다. 가까이 갔다가 상처받으면 조금 멀어지고 너무 외로우면 조금 다가가고. 이 과정 자체가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처는 가까움에서 오고 외로움은 멀어짐에서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후의 마음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평온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1.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강제된 혼자임입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야. 고독은 선택된 혼자임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이 차이가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특권이다. 스스로와 대화할 줄 아는 사람만이 고독을 즐긴다. 노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독을 외로움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독서, 글쓰기, 산책, 명상, 취미 활동.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발견하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아,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라. 인생 후반전에도 여전히 비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잘 챙기더라. 저 사람은 연금을 많이 받더라. 저 친구는 건강하더라. 이런 비교는 평온을 해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라. 노후는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의 사람이야. 그걸로 충분해. 이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3. 감정 해독 능력을 키워라. 나이가 들면 상처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을 쌓아두면 마음이 병듭니다. 감정 해독이 필요합니다. 감정 해독이란 부정적 감정을 빨리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 감정을 인정하라.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나는 지금 섭섭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라. 왜 화가 났지? 기대가 있었구나. 원인을 알면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셋째, 감정을 표현하라. 일기를 쓰거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하거나 혼자 소리내어 중얼거리거나 표현하면 감정이 해소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내면에서 썩는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내면에서 자유로워진다. 4.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노후에도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러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평온을 방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생각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이상하게 행동해도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자유로워집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쓰네. 그럼 나도 내 맘대로 살자. 5. 인생 후반전의 목표를 재설정하라. 젊을 때의 목표는 성취였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노년의 목표는 평온이다.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평온은 어떻게 오나요?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 햇살이 좋네. 오늘 밥이 맛있네. 오늘 몸이 괜찮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거창한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게 노년의 가장 큰 성취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싫어지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진 겁니다. 인간 본성을 정확히 제시도 깊게 속보게 된 겁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게 된 겁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아껴 쓰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실천 1. 하루 한 번 기대를 점검하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했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상처받지 않았나? 기대를 발견하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기대를 낮춰보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매일 전화해야 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 친구가 내 말을 다 들어줘야 해. 가볍게 수다 떨면 돼. 기대를 낮추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천. 이 감정이 흔들릴 때 3단계 질문하라. 상처받거나 화가 날 때 이 질문들을 해보세요. 1단계 나는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지?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라. 2단계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원인을 파악하라. 3단계 이 사람도 자기 입장이 있을까? 인간 본성을 이해하라. 이 3단계를 거치면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실천. 3. 매일 10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혼자 있는 겁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창밖을 봐도 좋고 그냥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고독을 연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평온한가? 평온하지 않다면 무엇이 마음을 흔드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평온을 찾는 법을 배웠다. 고독은 나의 피난처이자 나의 성이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찾은 자유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싫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약해진 게 아니라 지혜로워진 겁니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된 겁니다.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 편안한 마음, 평온한 하루. 그게 전부입니다. 상처는 가까움에서 오고 외로움은 멀어짐에서 옵니다. 하지만 평온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평온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는다. 그리고 평온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후반전이 평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